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이 시간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 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들을 격파해 나갈 텐데요. 자, 오늘은 생방송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개국을 기념하면서 조금은 색다르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존리 메리츠 운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조선일보에서 유튜브를 시작한다 그래서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게스트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특히 경제 유튜브입니다. 그냥 유튜브가 아니라. 네네, 경제 유튜브죠. 예. 그래서 고맙고 해서 그래서 오다가 제가 사실은 그렇게 별건 아닌데요. 제가 네. 뭘 하나 오다가 했습니다. 뭐를 준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네. 아이고 예.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당히 네. 빨간 게 이게 상승장을 의미하는 그렇죠. 겁니까? 우리 그렇죠. 한국에서는 네, 또 네, 미국에서는 하락장이죠. 한국식으로 예, 해야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조선일보 머니 채널이 앞으로 네. 위로 쭉쭉 올라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잠깐 존리 대표님 그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리 대표님은 존봉준이라고 이제 작년에 불리면서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 한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자 하는 동학개미 운동을 이끌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37만 구독자를 가진 존리 라이프 스타일 주식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존리 대표님 이력을 잠깐 더 소개 드리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셨다고 알고 있고요. 미국에 살면서 월스트리트 등에서 펀드 매니저 이런 걸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와서 메리츠 운영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 몇 년 사신 거죠? 35년 살았어요. 지금 미국에서 산 게 더 기신가요? 아니면 한국에 그렇게 됐죠. 예. 그러면 동학개미 운동이 아니라 서학개미 운동을 이끄셨어야 되는데 네. 서학개미 운동이라면 이제 요새 미국 주식, 해외 맞습니다. 주식에 관심을 예. 두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월스트리트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제가 일하던 회사가 처음에 저는 이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은 건데요. 네. 세계 최초의 자사운용사 되게 최초에 스코다 스티븐슨 클라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투자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 그것도 받고 그래서 그 회사 아직도 있나요? 이게 안타깝게도 팔렸어요. 그래요? 도이치뱅크에 팔려서. 큰 도이치뱅크란 큰 유럽 회사에 팔렸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그 회사를 나오게 됐고 많은 사람들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코리아 펀드라는 거를 운영을 했고요. 15년 동안 운영했고 그게 이제 도이치뱅크에 팔리는 바람에 제가 이제 라자드라는 회사에 옮기게 됐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펀드도 투자했고 기업들 저승사자 같은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네. 이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더 한 단계 올리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죠. 월스트리트랑 한국 시장하고 잠깐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그렇죠. 간단하게 좀 더 이따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월스트리트하고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돈의 규모가 워낙 크고 미국이 워낙 워낙 크고 우리보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양성이 많다. 그걸로 유력할 수가 있겠죠. 대표님 사실 우리 조선일보랑도 살짝 인연이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가요? 없으신가요? 예전에 저희 회사 근처에 살았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초등학교 때 조선일보 그 당시 너무 옛날이죠. 근데 초등학교 때 제가 덕수 초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회사 광화문에 있는 그 본사 바로 옆이죠. 예, 그리고 거기 조그만 극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버리는 물건 중에서 그 만화가 있었어요. 네. 그 뭐죠? 그 인쇄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판. 예. 인쇄하고 나서 이제 그쵸. 이제 판 같은 거. 버리는 옛날에는 거를. 그 잉크로 인쇄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그래서, 나무로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막 쓰레기통 뒤져갖고 제가 그거를 주워다가 제가 이거를 종이에다가 그 카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 인연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사실 동네 분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자, 오늘 첫 방송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특별 손님 존니 대표님하고 진행할 때 원래 저희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는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얘기를 해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셨으니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는 존니 대표님과 하는 키워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거 하기 전에 궁금한 네. 게 그 왜 유튜브 하시는지.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그거 봤어요. 네. 근데 네. 그 굉장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경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뭐 제가 부자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도 그러니까. 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10년 넘게 됐습니다. 그 궁금하실까봐 사실은 오늘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 제 캐리커처와 함께 제가 머니건이라고 하죠. 돈이 나오는 총을 쏘는 캐리커처와 함께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는 그러니까요. 그 사고가 나가고요. 이면에 그 보시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할 것인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해가지고 이 매일 아침에는 이렇게 월스트리트 동향을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이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오후 6시에 이제 좀 다양한 좀 영상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자들의 자녀 교육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금융 교육을 할 것인가 뭐 이런 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저 방현철 박사의 머니라고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 리서처의 센터장이나 뭐 증권가의 고수들, 셀러브리티들 모셔가지고 그 시장 상황하고 전략 같은 걸 들어보는 그런 방현철 박사의 머니 코너가 있고 또 하나 요새 비트코인 하는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라이브로 토크쇼 하는 코인 파헤치기 뭐 이런 코너도 목요일 날 오후 6시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런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이제 독자 여러분들한테 단지 지면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도 이렇게 저도 지금 흘러가는 걸 이제 구독하려고 합니다.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대표님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여쭤봤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먼저 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뭐냐면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가 지금 한 900만 명 이제 이렇게 넘어가 1000만 명 이제 다 도달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하지 않는 한국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왜 월가 동향을 봐야 되느냐? 우리 이 프로그램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사실 이유가 되겠는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렇게 그렇게 가르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 주식이고요.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주식이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 없다.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업과 내가 좋아하는 기업과 동업한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한국에만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는 거고요. 미국에 많으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이제 그런 다양성 면에서 미국 주식에 특히 이제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갖는 거는 나쁘지 않다. 당연하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도 월가 동향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한 경제 혼자서 움직이는 경제는 없잖아요. 글로벌 경제죠, 사실은. 그렇죠. 특히 이제 요새 이제 오늘 제가 블룸버그를 잠깐 보니까
그 이머징 마켓, 특히 이제 한국이나 네. 타이완이라든가 네. 이런 나라에서 그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빠른 예,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근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혜택을 보는 나라가 어딜까? 그 중에 이제 타이완을 꼽았고요. 예. 그다음 한국 주식도 나쁘지 않다. 예. 그다음 멕시코가 좋다. 음.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경제와 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출을 많이 하는 그렇죠. 미국에 또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반도체를 보더라도 한국 반도체만 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반도체는 사실 글로벌 지금 산업의 쌀이라고 부를 그러니까요.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요. 예, 중요한데 사실 우리 나라 뭐 삼성여자 하이닉스가 거의 상당 부분을 그렇죠. 주도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뭐 예. 그런 거 볼 때 사실 우리 주식시장만 볼 게 아니라 미국 월가 동향, 월가의 레이더를 딱 켜놓고 있어야지 그렇죠.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월가에서 많은 뉴스가 지금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뭘 먼저 봐야 되냐? 요걸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새요? 월가에 있는 많은 뉴스들 중에 뭐 요새도 네. 좋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 가장 민감한 거는 이제 이자율하고 인플레이션이죠. 네. 그래서 그런 반드시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반드시 똑같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어떤 때는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도 네. 오히려 미래의 기대치 때문에 더 좋아지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지표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이자율 그리고 그 페드의 정책이 어떻게 될 건가? 미연준, 예. 페드라는 미연준의 네, 정책 네,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사실 제가 이 질문 드린 거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질문 드렸는데 그랬군요. 예. 좀 예, 엉뚱한 맞아요. 대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맞아요. 예, 거기다 예. 들어가 있죠. 예. 예.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독자분한테 이제 이걸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요. 그 지금 37만 명이나 되는 그 유튜브 구독자들을 모으셨잖아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예. 저도 굉장히 이제 빨리 이런 투자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해주고 싶은 게 네. 굉장히 욕구가 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굳이 이제 예. 그 팁을 드린다고 팁, 하면 팁 딴 유튜버들도 알면 안 되는데 저한테만 조용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이제 이제 방현철 TV가 갖는 특별함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책도 많이 쓰셨고 또 경제에 예. 그런 박사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실제 박사학위 있습니다.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함이 있을 수가 있고 좀 더 전문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예. 그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가 네.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죠. 예. 차별성이 있을 것 구독을 누르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 방송을 들으면 예.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깊이가 있구나. 네. 그런 면에서 차별성이 있을 것 예. 같고요. 유튜브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주식 예. 투자에 대한 유튜버나 해도 막 거의 매일 생기는데 네.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예, 근데 어떻게 만든지 예. 모르겠거든요. 근데 펀더멘탈한 얘기 그다음에 정말로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예.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사실 차별성이 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질문 방금 전에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도대체 월가에서 뉴스 써지는데 뭘 봐야 되느냐, 그게 뭘 중요하죠. 체크해야 되느냐. 그래서 답을 그러니까 방현철 TV로 박사의 월스트리트 이렇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제 외에서 제일 처음 질문이 이제 미국 주식에도 좀 투자해야 된다. 결국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주식도 하지만 다음에 그 두 번째 주제 얼마나로 가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요.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의 비중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나눠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미국 주식은 30% 해야 된다, 40% 해야 된다, 한국 주식 얼마 해야 된다. 예. 저는 그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대답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에 많은 미국 비중이 늘어나는 거고 예. 한국에 많으면 한국이 늘어나는 예. 거고 또 미국 주식이 한국 시장보다 더 싸다고 느끼면 미국 주식 더 많이 실는 거고 결과물이지 미리 나는 미국에 사전적인 정답은 없다. 그렇죠. 예. 사람마다 틀리는 거고 예.
그거는 자기가 갖고 싶은 회사를 고르는데 결과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존리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국내의 가장 큰 손이라는 국민연금 아시잖아요. 한 800 지금 60조 넘는 돈을 이렇게 국내 해외 이렇게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연간 기금 운용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국내 주식 16.8%, 해외 주식 25.1%를 투자하겠다. 미리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이거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좀 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주식을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어느 어디에 있다. 그러면 네. 그 주식을 얼마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결정해서 16%가 되건 20%가 되건 30%가 되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미리 나는 16% 이상은 더 이상 안 산다.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기금이 한국에 얼마큼 투자할 거를 그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16%가 네. 될 수도 있고 20%가 될 결과적으로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왜냐면 사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네. 저는 네. 왜 한국 16%가 해야 되는지 네. 그 근거가 근거가. 그런 근거에서 나온 건지 네. 아니면 그냥 그냥 그 정도가 적당한 네. 것 같아 이런 네. 건지 그거는 중요하다. 국민연금이 틀렸다. 아니요, 저는 그 얘기 아닙니다. 감히 그런 말씀 못 하십니다. 예, 그 얘기는 아니고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이거랑 마찬가지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가정에서 투자하는 것도 예. 우리가 이제 만약에 10억이 있는데 10억을 어떻게 투자할까? 부동산에도 투자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주식에 관심 있고 삼성전자도 다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름대로 다 해서 보니까 내 전체 자산에서 50%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예. 그렇게 결정하는 예. 것처럼 이제 모든 기금이나 이런 것도 또 하나 이제 국민연금이나 그런 기금에서 진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기업의 자금 조달을 한다는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사전적으로 좀 이렇게 정해는 뭐 나라별로 이렇게 정하는 거는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다. 네, 제 생각은 그런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예,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제가 그 국민연금 이사장님 김용진 이사장님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도 많이 뵙고 그랬는데 뭐 좀 요런 얘기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좀 플렉서블하게 좋습니다. 예. 조정을 해주셨으면 예.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용진 이사장님한테 또 한마디 지금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데 이거 이거 보셔야 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달라. 그래서 약간 질문을 바꿔서요.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게 좋은 주식이냐? 미국 주식도 뭐 내가 보니까 저기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한 2,800여 개 이렇게 주식들이 상장돼 있던데요. 뭐가 좋은 주식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예. 이제 그 많은 투자가들이 한국인 투자가들이 일단은 좀 급하시고요. 예. 그리고 빨리 벌고 싶고 예.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본 주식 애플 예. 뭐 아마존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한국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라. 예. 그래서 이제 펀드를 국내의 펀드 중에서 해외 투자하는 펀드가 많거든요. 예, 많죠. 네, 그런 예. 펀드에 예. 그 가입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냥 개별 주식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그렇죠. 운영하는 네. 해외 펀드에 가입하라. 그리고 예. 제발 밤새지 마시고. 예. 제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 그랬어요? 세 번째 그럼 주제 넘어가고 있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 지금 잠 못 드는 밤을 이루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예.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렇죠. 뭔가요? 예를 들어서 그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한 가지라고 보거든요. 경제 독립 아니면 노후 준비. 경제 독립, 노후 준비. 네. 예. 근데 내가 매일 밤새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오늘 밤새고 트레이딩해서 3% 벌었다 아니면 2% 마이너스 됐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부자 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없죠. 절대로 제로. 제로. 네. 왜냐? 그 매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없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들은 있죠. 저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보면 10년 있다가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되겠다. 예.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이 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맡겨야지 왜
자기가 트레이딩을 해갖고 벌려고 하느냐.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저기 한국인의 성정에 잘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를 아니 근데 저는 지금부터- 미국도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주 예. 극초 그 스캘핑이라는 것도 하고 뭐 네. 그래서 뭐 근데 다 손해 보게 돼 있어요. 잠깐 스케일핑은 그냥 바로 초 단위로 이렇게 그렇죠. 거래하는 그런 거죠? 사람, 예. 그런 예.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유혹하죠. 그럼 결국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그런 기업들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 고르는 거랑 똑같죠. 미국 주식도 똑같이. 네, 그 펀더멘털을 보고 하는 거고 음.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1년에 얼마 벌고 있고 그다음 퍼가 어떻게 되고 예. 뭐 예. 프라이스 북이 어떻게 예.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펀드를 통해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건 한국 주식이건 결국은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오래 투자는 예. 사람이 승리한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이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네이버 검색하면 존니 대표님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존니 펀드 그렇게 장기 투자라고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그 펀드 수익률 확 떨어져가지고 손해 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존니 대표님 말 믿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근데 그 제가 그 우리가 그러니까 2015년부터 우리가 네. 그 펀드 수익률을 보면 네. 지금 현재로서 한 90% 정도 났거든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등락이 있는데 사람들은 네, 거기에 한때 옛날에 예. 떨어졌던 적이 근데 그냥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네. 확 떨어졌 좀이 아니고 확 떨어졌던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그때 네. 샀으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네. 100% 수익률이 낮죠. 그러니까 그 단기간 1, 2년에 너무 사람들이 그 단기적인 수익률에 막 너무 막 흥분하시고 그럴 네.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 90%, 80% 네. 그렇게 수익률이 나니까 걱정하시지 말아요. 장기 투자라 그 말은 상당히 맞고 동의하고 싶은데 제 그 마음이 잘 따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항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회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아, 제가 주식 뭐 한두 주 사면 그 회사를 소유하는 건가요? 그렇죠. 음. 전부 너무 네. 막 나한테 흥분하게 하는 거죠. 예. 내가 저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아 내가 이제부터 저 회사가 동업하는구나. 저 회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격을 봐요. 예. 그렇죠. 당장 이게 예, 얼마 그러니까 올라가나. 그게 절대로 삼성전자 지금 8만 원대 되나 뭐 7만 원 그렇죠. 떨어지나 막 네. 9만 원 언제 올라가나 지금 예. 이러고 있는 게 그거는 이제 좋은 투자자들인데요. 투자 방법이 아니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방현철 예. 그이 TV에서 이제 그런 그 펀더멘털 동업자를 찾아가라. 그렇죠. 내가 동업하는 회사를 찾아라. 예. 너무나 많은 유튜버들이라든가 그런 데들이 이제 그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얘기하고 뭐 누가 얼마 몇 퍼센트 벌었니 누가 뭐 어떻게 했느니 너무나 그런 홍수에 지금 많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률에 대해서 막 연연하게 되고 나중에 주식 투자는 이렇게 막 10% 20% 버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나중에 20년 투자했더니 10배가 되고 20배가 되고 심지어 100배가 되고 그게 다 좋은 회사 100배. 예. 100배도 되죠. 예. 근데 근데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당연하죠. 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누가 갑자기 부자 되나요? 음. 사업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사업하게 되면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사 규모가 커지고 그 잘 되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존니 대표님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많은 얘기들은 나중에 제가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코너에서 한번 모셔가지고 더 들어보려고 네, 하고요. 네네. 자, 일단 여기서 제 본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걸 하려는 이유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이걸 하려는 이유는 월스트리트 동향을 세 가지 포인트로 이제 정리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걸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네. 그거를 네. 하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생각한 이번 주 이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첫째, 지금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굿바이 마스크. 이 수혜주가 뭐냐? 근데 단순하게 작은 뭐 수혜주가 아니라 이게 사실 경기 회복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큰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이걸 체크하자. 둘째,
오늘 19일 날 그 미 연준이 지난달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연준은 계속 일치적인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과연 의사록에서 어떻게 표시될지. 그래서 두 번째는 미 연준의 한마디 요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계속 기술주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뭐 애플, 뭐 상당히 힘들고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근데 지난 금요일 날 확 뛰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기술주가 컴백하는지 여부 요거 체크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번 주에 이슈를 정해봤습니다. 월가의 이슈를. 자, 이거 제가 꼽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장 글쎄요. 너무 칭찬하면 그럴 텐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뭐 이렇게 칭찬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게 저도 관심 있는 분야고요. 예. 뭐랄까 적절하다 그럴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세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주에 꼭 챙겨야 될 세 가지. 예. 그냥 나오셔서 이렇게 제 얼굴 보시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 마지막에 기술주가 컴백할 거냐? 근데 그거는 좀 그런 이제 모르겠다. 예, 그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첫 방송을 서서히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됐나요?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 이제 구독자분들 이제 구독 버튼을 눌렀으니까 이제 구독자 분들이 되겠죠.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존니 대표님 출연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반갑기도 하고요. 예. 저는 솔직히 이런 메이저한 데에서 그런 좋은 투자 습관,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아직도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서 투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투자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이런 메이저한 데에서 특히 이제 경제 지식이 이제 그런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유튜브를 해서 이제 정통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이유, 그다음에 방법, 그다음에 뭐를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보면서 어떤 지식이 늘어나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게스트로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오전 8시에 월스트리트를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만나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드릴까요? 우리 구독자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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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